오늘요, 진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살면서, 진짜 저 사람 진상이다 하는 사람들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런 글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진상인가요? 아닌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아닌가요? 하면서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는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신 분들의 대부분은 진상이시더라고요. 본인은 진상짓을 해도 진상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외국인 한 명 때문에 시끌시끌했죠. 관종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저 관심 받는 거라면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걸까요? 퍼온 글인데요. 진상 학부모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보려고 해요.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주말에 죄송한데요. 네, 은지 어머님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사실 어젯밤에 한신포차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들이 없이 애아빠랑 저만 있던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더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네요. 한신포차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 그 근처여서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술집이에요. 그러면서 이 학부모가 말을 이어갑니다. 더욱더 행동을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나가다가 애들 학부모가 언제든지 목격하거나 마주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애들이 어떤 걸 배울지, 술 냄새, 화장 냄새 풍기면서 술집 여자처럼 다니다가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애들 가르치실 건가요? 이 일은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공론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개인 생활이 있는지라 친구들과 놀거나 하기도 하는데 그걸 어머님이나 다른 분들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앞으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같은 학부모가 또 이렇게 톡을 보냅니다. 선생님, 공지에는 가족과 휴가라고 적어두셨던데 정말 가족이랑 휴가 다녀오신 건가요? 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자꾸만 이런 일로 말씀드리는 일을 만드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이 사진들 전부 내려주세요. 휴가 일정에 가족 휴가라고 적으신 거 제대로 다시 솔직하게 정정해주세요. 이 부분은 다른 엄마들도 다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휴가 일정에 가족 일정이라고 표기한 건 사유란에 어떤 이유든 휴가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요. 사실 가족 일정이라고 적던 어떻게 적던 그건 그 사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여행 이렇게 적기가 조금... 그럼 공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거짓말을 적던 아니던 상관 말라. 엄마들은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네요. 이것 보세요 선생님. 그 게시판은 엄마들이 안 보는 데서 행여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어린이집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한 곳 아닌가요? 원장님도 물론 이 내용 알고 계시는 거겠죠? 네,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사실 그대로 적었고요. 휴가 일정은 그대로 적는 게 오히려 공지 게시판 분위기와도 안 맞고 학부모님들이 불쾌해하실까봐 대략 표기했던 건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사진은 어머님, 이건 어린이집과 별개입니다. 제 개인 사생활이 담긴 개인 SNS 계정이라서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SNS 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애들이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 많이 주는지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스스로 채널도 찾고 할 만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햇님 반 애들 중에서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호기심에 무심코 들어갔다가 선생님 젖가슴 훤히 보이는 사진을 보기라도 하면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본인 계정을 추적해 들어가 볼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오히려 계정 추적은 어머님과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애들이랑 수영장에도 가지 못하죠. 애기들 데리고 어머님 워터파크도 다녀오셨죠? 그걸 보고 아이들이 자극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봐요 선생님, 지금 저랑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아니 반성하는 태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아이들보다는 어머님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제 개인 계정이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렇게 추적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선생님, 지금 무슨 태도로 말하고 계신지 알고 있나요? 자각은 하고 있으시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을 하고 말씀하세요 좀. 어머님은 제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참견과 괴롭힘을 행하시겠죠? 참견과 괴롭힘?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그 스트레스 다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아니, 하다 협박까지 하시네요. 네, 좋아요. 이 내용 전부 다 원장님께 알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한신포차는 백종원이 만든 프랜차이즈 일반 음식점이에요. 이야,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도 사람인데, 선생님도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SNS도 마음대로 못하고, 술 마시러도 못 가고, 아니, 옷도 마음대로, 뭐 수영장 갈 때 그럼 어떻게 입고 가야 돼? 선생님들은 뭐, 갑옷이라도 입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갑질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무 시간 중에 행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일 텐데 그걸 넘어서 그 이외의 시간에 그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모두 막 진짜 감시하는 것처럼 그런 학부형들이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진짜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람이 정상인가? 정상이 아닌가?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글을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개월 된 올해 30살 새댁입니다. 제 남편은 올해 32이고요. 저에게는 사촌 오빠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오빠는 소위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고시를 실패해서 지금은 백수로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는 이제 35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촌 오빠는 35이고요. 글 쓰신 분은 30살 새댁이고 그 남편이 32이에요. 예전에는 명문대랍시고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제 언니랑 저랑 캠퍼스로 불러서 먹을 것도 사주고 했었지만 이젠 오랜 옛날 얘기고요. 솔직히 추석같이 온 친척 다 모이는 날에는 이 오빠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위로나 격려도 한계가 있지 할 말도 딱히 없어지고 아무튼 사건의 발달은 저희 언니 애기 돌잔치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저는 제 남편하고 잔치 음식점으로 갔었는데 마침 이 오빠가 문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오 왔어 하고는 제 신랑 손을 대뜸 잡고는 결혼식 때 만나고 처음이네 잘 지냈어? 하고 제 신랑한테 반말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결혼식 때는 피로연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친척들한테 인사하느라고 실제로 둘이 만나는 거는 처음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제 신랑이 기분이 나빠서 초면에 반말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주변이 좀 시끄러워서 잘 못 알아들었는지 사촌 오빠는 응? 응? 하고 속없이 계속 웃으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 큰 소리로 초면에 반말하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고 우리 부부 둘이 뉴스 같은 거 보다가 고시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 오빠 얘기 가끔 했었거든요. 저 나이 먹고 아직 저러고 있는 게 좀 한심하다는 얘기를 한두 번 나눴죠.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심하다 느끼는 사람에게 초면에 반말로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걸 당하니 저희 신랑으로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제 사촌 오빠는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더니 나이로도 내가 위고 학렬상으로도 윗사람인데 반말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니? 하고 계속 반말로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참나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이 오빠가 이젠 저한테 네 남편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너라도 나서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도 같은 생각인 거야? 라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그냥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제 아빠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신랑을 부르시고는 막 호통치시면서 혼내시는데 솔직히 초면에 예의 없이 군 건 사촌 오빠인데 제 신랑하고 저한테만 뭐라 그러시니 너무 야속하고 그런 일을 또 곡해해서 제 아빠에게 일러 바쳤을 사촌 오빠를 생각하니 진짜 저런 사람이었나? 더욱 실망스럽고 경멸스럽기까지 하네요. 제 신랑은 나름 수입차 딜러 회사에서 과장 직급 달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아무 이룬 것 없이 솔직히 말해서 밥만 축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그런 사람이 나이 학렬 떠나서 초면에 아랫사람 대하듯이 반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으시곤 아직도 유교적인 논리만 내세워서 저희 부부한테 저러시는 부모님도 너무 원망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 4개월 차인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친척 간의 문제를 겪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라는 글이었어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이도 사촌 오빠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 학렬상으로도 사촌 오빠가 얘기했듯이 사촌 오빠잖아요. 그러면 반말하는 게 대체 뭐가 문제죠? 그리고 초미혼이라고 하기에는 친척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계속 그 중간에도 중간중간 나와요. 사촌 오빠가 뭐 대학은 잘 나왔지만 지금 백수나 다름없다. 고시에 실패해서 그냥 놀고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단 그 사촌 오빠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보이죠. 그쵸? 영업사원이 그런 융통성이 없어서야. 네, 그것도 되게 문제예요. 사촌 오빠는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신랑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 수입차 딜러 회사에서 과장 직급 달고 사회생활하는 사람.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부창부수네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그 와이프나 그 남편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 만났다. 채팅창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친구 녀석이 점장으로 있던 하나로마트에서 쌀 한 푸대를 사가지고 가서 거의 다 먹고 바가지로 하나 정도 남겨와서 맛없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래요. 환불해줬대요? 네. 친구 녀석이 웃으면서 직원에게 그냥 환불해주라고 했다네요. 그 사람은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여자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이렇게 쉬게 됐나 봐요. 그래서 벌이가 없어서 근데 또 옷은 입고 싶은 거야. 예쁜 옷은 계속 새 옷은 입고 싶고 돈은 없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생각해낸 게 환불 규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 규정에 맞춰서 일주일 동안 옷을 입다가 택을 안 떼고 옷을 환불을 하고 또 새로운 옷을 사서 입고 환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카페에 갔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옷에 커피가 쏟아진 거죠. 커피가 묻은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하고 이제 부딪힌 사람이 세탁비 변상하겠다고 그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저는요 이거 일주일만 입고 환불하려고 산 옷이거든요. 근데 세탁비만 주시면 제가 손해잖아요. 옷값 26만 7천 원이에요. 옷값 물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세탁비 물어준다고 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옷값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응? 옷값이 아니라 꼴값이네요. 그쵸? 방송 듣기 힘들다. 진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의 빌런을 모셔올게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브영이라고 아시죠? 손님이 아니라 알바로 오시는 분이 진상짓을 하시고 그 내용을 담은 글이에요. 보통 스케줄 근무를 하면 휴무일 요청을 받고 나머지는 짜주는 대로 근무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새로운 사람, 자기가 한 달치 스케줄을 짜서 나한테 이대로 근무하겠다고. 되겠냐? 그래서 어이없어서 이렇겐 불가능하다. 다른 분이랑 조율해서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러면서 일단 알겠대. 그냥 나오지 말라 하고 싶음 채용 취소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차단하고 싶어. 벌써부터 알바가 사장인가? 톡을 보냈대요. 근데 혹시 죄송한데 제가 휴무일을 요청하는 거면 다음 달 언제 쉬고 싶은지 날짜 8일 정해서 알려드리면 그대로 휴무 반영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쉬고 싶은 날 다 요청받아서 스케줄 짜면 겹치는 하루 전부 다 쉬는 경우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한 휴무만 요청 넣어주세요. 형평성은 어떤 게 어긋나죠? 매번 주말이나 공휴일만 휴무 요청하시면 다른 분들은 주말에 계속 출근하셔야 하니까요. 이번에 추석 근무하신 분들은 다음 연휴나 공휴일 때 쉬게 해드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 쉬신 분들은 다음 연휴나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스케줄 조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안일이 계속 있으면 어떡하죠? 저는 일요일마다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는데요.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게 대체 알바랑 무슨 상관이죠? 죄송하지만 내부 협의 결과 당사 스케줄 근무 시스템과는 맞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왜죠? 당연한 요구의 권리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 이래? 당연한 권리의 요구입니다겠지. 당연한 요구의 권리입니다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문법에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있어서 다른 분보다 마감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주말 근무도 가정이 있어서 어려운 편인데 희생하고 근무하고자 했습니다. 주간 근무, 연장 근무, 명절 근무 다 불법인 거 아시죠? 신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무슨 희생을 하고 근무를 한대. 네. 거기다 주말 근무, 연장 근무, 명절 근무 다 불법이라고요? 알바인데? 그런 게 어딨어? 왜 답장 안 하시죠? 이보세요. 가정 있는 사람은 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쫑구석이라서 조건이 안 좋아도 참았는데 서울에서 이러시면 큰 신고 당해요. 가정주부로서 채용 안 하는 회사라고 신고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저를 차단하신 듯하여 남편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네. 아니 진짜 뭐임 술 한잔 걸치고 연락하셨나 하면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 가족끼리 상의 마쳤습니다. 주말에 하루는 오픈 근무, 나머지는 시엄마가 애 봐주신답니다. 근무하겠습니다.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결정해서 가족끼리 상의를 마쳤다고 근무를 하겠대요. 얘들아 끝판왕의 등장이시다. 이모티콘부터 진짜 골 때림. 저희 내부 협의 결과 채용 불가하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편의를 다 봐드릴 수 없는 관계로 원하시는 만큼의 스케줄 조정이 불가합니다. 다른 좋은 곳과 인연이 닿아서 근무하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지원했습니다. 매니저가 정직원입니까? 스케줄 근무를 한다죠? 그렇다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루에 고정 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겠죠? 팩트 하면서 이모티콘 어디서 저런 이상한 이런 이모티콘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놀려?
놀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일터에 아이가 와도 되나요? 아이가 하원하면 갈 곳이 없는데요. 이 연락을 끝으로 더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채용 마감되었고요.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이없네요. 언제는 출근을 하라더니 그쪽 멋대로 나오지 말라 하네요. 그럼 저도 멋대로 출근하겠습니다. 가서 당당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채용된 사람이니까요. 만약 저를 나오지 않게 하시려면 신고 당하기 싫으시면 면접날 쓴 돈 물어주시고요. 제가 스케줄 짜서 보낸 것도 제 시간을 허비한 거니까 시급으로 쳐서 주셔야겠죠? 난 진짜 할 말이 없다. 쉬는 날 근무할 시간 뭐 이런 거 스케줄 짠 거 그것도 자기가 시간 허비했으니까 그걸 돈 달래요. 누가 그거 하래? 답장 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단 두 개예요. 1번 일요일은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까 휴무가 들어갈 것. 2번 명절엔 가정이 있으므로 출근이 불가. 그 외엔 전부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혹시 아이 키워보셨나요? 다들 결혼 안 한 아가씨들로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나요? 아이는요, 혼자 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부르면, 남편이 부르면 언제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위에서 답변 드렸듯이 저희 업무 특성상 모든 편의를 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면접 때 교대 근무 경험 있으셔서 스케줄 근무가 괜찮으시다고 하셨고 제가 교대 근무 시간과 상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서 구두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채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스케줄 근무를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면서 지정 휴무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와 근무 체제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재차 안내드렸습니다. 근무 체제가 맞는 다른 곳과 인연이 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답변을 하셨대요. 끝나지 않았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가 쭈루룩 있는데 여기엔 대체 뭐라고 쓴 걸까요? 아유, 알고 싶지도 않아.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내는 충분히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속상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곳에서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했더니 웃겨 정말! 하면서 여기 들을 가치도 없네. 이 이모티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이게 마지막 카톡일 듯. 왜냐하면 내가 차단함. 문자옴. 진짜 얘들아 원치 않는 3부 시작. 제 말이 안 끝났는데 왜 카톡 차단하시냐고요. 답이 계속 없으시네요.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해요. 아이 겨우 재웠네요. 제가 꼭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안 될런지요. 언니 주무시나요? 예쁜 언니 한 번만 봐줘요.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내일 찾아오셔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겨우 재웠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답장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뭐 어쩌라는 거지? 11시 10분에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안 하고 차단을 하겠다고 11시 17분, 7분 만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해놓고서 너무 늦은 시간에 답장 줬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단을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이 아빠 핸드폰으로 보내요. 너무 일하고 싶은 곳이라. 어린 친구들과 일하는 맛이 좋아서 제가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스케줄 이야기는 내일 다시 조정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아니 어린 친구들과 일하는 맛에 좋아서 이거 너무 웃겨. 아니 어린 친구들과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살다 이런 그 흔들리지 않는 멘탈 진짜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쟁업체에서 보낸 빌런일까요? 뭔가 자객의 냄새가 나네요. 설마. 언제는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봐달라고 하네. 자객이 맞다. 네.
정말 고구마 100만 개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니까 사실 웃으면서 글을 뭐 읽고 듣고 했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일하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밤에 막 이렇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될 말은 하지만 반말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작에 차단을 했을 것 같고 좋게도 말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리브영 그 매니저님이신가 봐요. 직원이겠죠. 네, 정말 대단한 멘탈을 가진 분이 아닌가. 네. 얼마나 속상했으면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을까요? 참, 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